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제 딸의 생명을 한국의 의사가 구했습니다. 두개골 절개 없이 단 4시간 만에 말이죠. 이제 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기술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영국의 금융계에서 CEO로 일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더군요. 제 유일한 딸 엠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엠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달려가 보니 엠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로 말이에요. 제 가슴이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착했어요. 하지만 엠마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런던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죠. 윌리엄스 씨, 매우 안타깝게도 따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원장이 직접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희귀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의학 용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병원장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존적 치료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 5% 미만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왕실 주치의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죠.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 전 재산을 내놓아도 좋다고 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윌리엄스 씨,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병실에 앉아 엠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딸의 19번째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의사들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시아의 의료기술에 대해 깊은 불신이 있었어요. 10년 전 싱가포르 출장 중 심한 식중독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당시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끔찍한 경험을 했고 결국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5년 전에는 제 친한 동료가 중국의 한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아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 의학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은 불신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3년 전 저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했었죠. 런던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그 행사는 제가 투자하던 의료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한준 교수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있었고 단정한 외모의 동양인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죠. 그의 발표 주제는 혁신적인 비침습적 뇌혈관 수술 기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의 발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에서의 불쾌한 의료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시아 의사라니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의심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저는 내심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싱가포르와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편협하게 만들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수준이 영국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제 비즈니스 파트너의 전화가 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음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와 있었죠. 그렇게 이한준 교수의 발표는
제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았을 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칵테일 리셉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한준 교수와 잠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보고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죠. 윌리엄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발표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공손하게 웃으며 그의 명함을 받았지만 사실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죠. 그의 명함은 제 지갑 한 구석에 꽂혀 있다가 결국 사무실 서랍 어딘가에 묻혀버렸을 겁니다. 당시 저는 한국을 단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앞서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도 비슷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단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 이후로도 여러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했지만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발표자들에게만 관심을 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만남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죠.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잊혀진 만남이 기적처럼 다시 떠오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엠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던 날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있던 그때 오랜 친구 마이클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마이클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의학 저널을 편집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알고 있나? 처음에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싱가포르와 중국에서의 불쾌한 의료 경험이 다시 떠올랐어요. 마이클, 농담하는 거야? 지금 내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임스, 진지하게 들어봐.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최근 우리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에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뇌혈관 수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 마이클이 태블릿을 건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을 보았죠. 이한준 교수였습니다. 3년 전 그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사람, 내가 알아. 마이클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는 그때의 만남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마이클은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운명이야. 엠마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정말 확신해? 내가 아시아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은 최악이었어. 엠마의 상태가 더 악화될까 두려워. 마이클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제임스, 내가 편집장으로 있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야.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영국 의료진들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은 내가 경험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달라.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영국의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의 의사가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 편견 때문에 딸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연락할 수 있지?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알아봤어. 이한준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수장이야. 그리고 우리 출판사와 교류가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즉시 이한준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메일과 함께 엠마의 의료 기록을 모두 전송했죠.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윌리엄스 씨, 기억합니다. 따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오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의 확신에 찬 그의 메시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즉시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비로 의료용 전세기를 준비했고 영국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엠마를 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런 결정에 의문을 표했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것은 딸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윌리엄스 씨, 한국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고 한 의사가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결정했습니다. 제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3년 전 무심코 지나쳤던 그 발표 형식적으로 교환했던 그 명함이 지금 제 딸의 생명을 구할 열쇠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의 계획일까요? 그렇게 저는 온전히 믿음 하나로 지구 반대편으로 딸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에서 포기한 희망을 한국에서 찾기 위해 말이죠. 전세기로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게 올바른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이한준 교수가 직접 공항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한준 교수의 또렷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엠마의 상태를 확인했고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헬리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엠마는 즉시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함께 탑승했죠.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엠마의 상태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헬리콥터는 병원 옥상에 착륙했고 저희는 즉시 특별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죠. 먼저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엠마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놀라웠던 것은 그 속도였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종합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틀은 걸렸는데 여기서는 단 2시간 만에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효율성에 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한준 교수가 태블릿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따님의 상태는 심각합니다만 다행히 아직 뇌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악성 뇌혈관 종양이 있고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한준 교수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는 3D 모델을 이용해 상세히 보여주었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런 케이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는다고요? 이한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나노로봇 카테터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혈관을 통해 접근하여 정밀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는 그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것이며 성공률이 95%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었던 5%와는 천지 차이였죠. 그 순간 제 마음에 품고 있던 아시아 의료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엠마는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수술실 모니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한준 교수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와 같았어요. 정확하고 섬세했죠. 그의 팀원들과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영국에서 본 수술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윌리엄스 씨. 의료진 중 한 명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나노로봇이 종양을 조각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흡입 장치가 그것을 제거하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정밀함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45분 후 이한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국의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한국에서 절개도 없이 단 4시간 만에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한준 교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엠마는 회복될 겁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이에요. 단지 몇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한 나라, 아니 하나의 대륙 전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입견이 거의 제 딸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수술 다음 날 아침, 저는 엠마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한준 교수가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스 씨, 걱정 마세요. 생체 신호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오늘 중으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 성공 후에도 의식 회복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한준 교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뇌 영양 주사제를 사용했습니다. 뇌세포 재생을 돕고 회복 속도를 높여주죠. 오후가 되자 엠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왔고 이한준 교수도 곧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엠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엠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엠마는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한준 교수는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입니다. 엠마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군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이한준 교수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에서는 모두가 포기했는데 교수님은 기적을 만들어주셨어요. 이한준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팀 전체, 그리고 한국 의료계가 수년간 쌓아온 연구와 경험의 결과예요. 사실 3년 전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기술이 지금 더 발전한 형태랍니다. 그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발표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쩌면 엠마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한준 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엠마가 회복 중이라는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료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가족, 문화, 그리고 인생 이야기까지요.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 가족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엠마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간호사들은 엠마를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엠마는 매일매일 강해졌고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한준 교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왔고 엠마와도 친해졌습니다. 엠마는 교수님에게 영국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교수님은 엠마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이제 다시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 제가 한때 무심코 지나쳤던 의사의 손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엠마의 회복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한준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윌리엄스 씨, 오늘 저희 병원에서 특별한 수술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참관하시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수술인가요?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의 또 다른 자랑이죠. 그날 오후 저는 특별 참관실에서 수술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 말고도 여러 외국 의료진들이 함께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수술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옆에 앉은 미국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하다고요? 이건 혁명적인 겁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 장기 이식은 세계적으로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고 집도인은 이한준 교수의 동료인 김정훈 교수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이한준 교수만큼이나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특별한 점은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이었습니다. 저건 한국에서 개발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옆자리의 의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약물보다 부작용은 3분의 1로 줄이면서 효과는 2배 이상 높였죠. 게다가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참관실에 있던 모든 의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어요. 김정훈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독일 의사가 일어나 말했죠. 김 교수님, 이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수천 명이 새로운 삶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한국의 프로토콜을 도입한 후 성공률이 2배로 높아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서구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한준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한국 의료 기술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한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우리는 단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국적이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의사다운 말이었죠.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한준 교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은 장기기증 문화가 아직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야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제약이 혁신을 낳는 것이었군요. 한국은 장기기증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 곳곳을 탐방하며 한국 의료의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 AI 진단 시스템, 3D 프린팅 인공장기 연구까지. 모든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선진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치료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한준 교수와 같은 훌륭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적이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죠. 엠마의 회복은 의학적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빨랐습니다. 수술 후 단 일주일 만에 워커를 짚고 병실 밖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료진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준 교수와 병원 옥상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윌리엄스 씨, 곧 영국으로 돌아가시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엠마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다음 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떠나기가 아쉽네요. 이한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다음엔 환자가 아닌 친구로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한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히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한국의 장기기증 실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뛰어난 의료 기술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문화가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혈액형 불일치 장기 이식 기술을 개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의 말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 엠마가 한국의 의료기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한국의 많은 환자들은 장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도 장기 기증자가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국은 한국처럼 혁신적인 대안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죠.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한준 교수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각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해결책은 국경을 넘은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한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잖아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국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제가 가졌던 아시아 의료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저는 더 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 간 의료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요? 장기기증 인식 개선은 물론 양국의 의료기술 교류와 환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재단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문화적 이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문화적 차이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것도 문화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미리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엠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회의실에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저는 영국의 여러 기업과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제임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우리 병원도 참여하고 싶어. 제 친구인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제 결정에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윌리엄스, 이한준 의료협력재단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영국,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언론이 관심을 보였어요. 기자회견 당일 병원 강당은 국내외 언론과 의료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엠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죠. 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아시아 의료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이 재단은 제 딸이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무엇보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의료 협력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이어서 이한준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 양국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 첨단 의료기술 공동연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지원,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어요. 우리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이한준 교수의 이 말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러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이 즉석에서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처음 계획했던 영국과 한국의 협력을 넘어 진정한 국제적 연대의 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협력을 넘어선 문화적 가교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한 교수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15개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의료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엠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내가 아프게 된 것도 다 이런 일을 위한 거였나 봐요. 덕분에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었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빛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엠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여 이제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빠, BBC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대요. 엠마가 휴대폰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미디어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어요. BBC, CNN, 가디언, 타임즈, 유수의 언론사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시간을 내보마.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금융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의료 기술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되었고 무엇보다 아시아 의료에 대한 서구인들의 편견을 깨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사명이 바뀐 것이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영국에서 희망을 잃었을 때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깊은 편견과 마주했어요. 싱가포르와 중국에서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모든 아시아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생각했던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경계와 편견을 넘어 협력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가디언에 실린 제 기고문은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내 딸을 구한 한국의 기적, 그리고 깨진 나의 편견이라는 제목의 그 글은 영국 의료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어요. 일부 의사들은 반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한국 의료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에서 한국의 뇌혈관 수술 기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영국 왕립병원의 수석 신경외과 의사가 저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고 많은 영국 의사들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윌리엄스 이한준 의료협력재단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설립 3개월 만에 100만 파운드의 기금이 모였고 이미 10명의 영국 의료진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어요. 반대로 한국의 젊은 의사들도 영국에 와서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우리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한준 교수와 화상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온 의사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이해,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의사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 협력이 훨씬 원활해지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국에 온 한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의학적 지식 교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영국 내 장기 기증이 20%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였어요. 저희의 캠페인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엠마는 어떻게 지내? 이한준 교수와 화상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며 재단 일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말 좋아요. 다음 달이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몇 마디 알게 되었죠.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 이한준 교수가 웃었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네요, 제임스. 그리고 다음 달 런던 강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주최하는 한국 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회는 런던 의학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한준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의료팀이 영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었죠. 티켓은 발매 하루 만에 매진되었고 대기자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의학회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왕립의학회 회장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도 참석했어요. 제가 먼저 무대에 올라 소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개월 전, 제 딸 엠마는 의학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최고 의료진이 포기했던 수술을 한국에서 성공시켰죠. 그런데 저는 그저 의학적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반화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죠. 오늘 여러분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한준 교수가 무대에 올랐을 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강연은 기술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특히 실제 수술 영상을 보여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이한준 교수는 모든 질문에 겸손하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과 문화가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은 협력과 상호 이해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영국 왕립의학회 회장이 직접 다가와 이한준 교수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의사에게는 매우 드문 영예였죠. 그날 밤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노 교수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윌리엄스 씨, 당신은 우리 의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시아 의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혁신에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거의 딸을 잃을 뻔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국제의료협력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윌리엄스 씨, 이제 한국 의료기술의 홍보대사로 불리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기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편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이 거의 제 딸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엠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결국 가장 밝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적은 단순히 딸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저의 인생과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BBC 인터뷰 이후 저는 수많은 분들로부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엠마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장래에는 한국에서 연수를 받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편견 없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적과 인종,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울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아름다운 의료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